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후보로는 이제 처음 나오시는데 네. 예, 대전시장 후보죠. 네,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권을 바꿔주셨습니다. 정말 나라 걱정으로 우리 고성국 박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같이 걱정하고 행동해 오셨고, 또 개표하는 날도 아마 전부 뜬 눈으로 아마 밤을 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 걱정하는 애국의 마음, 이게 5년 만에 정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뜻을 잘 섬겨서 지방 경영, 지방 권력의 교체, 이런 것들 이루어내야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위해서 몸바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지방선거를 만약에 하나 지면 네. 출범한 지 20일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부가 뿌리 없는 이 부평초 신세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네. 예.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데미지가 정말 상당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상실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국정이 표류하고, 지금도 사실은 당선인 측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 단지 이 지금의 이 민주당만이 네. 아니라 언론도 아직 뭐 사실 저쪽 진영에 아직까지도 예. 실적이 장악돼 있어서 비아냥, 진짜 뭐 비틀고 예. 비비 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 과거에도 가령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까 아닙니까? 그래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서. 예. 또 진영은 다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예.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박근혜 당시 대표께 연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정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네. 이런 국가적인 혼란 상황에 빠지고, 그게 총선 때까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예. 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꼭 이겨야 되는데, 네. 보통 지방선거의 승패를 17개 광역에서 몇 개를 갖고 나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인데 네. 그중에서 하여튼 이겼다는 소리 하려면은 9개는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 네. 근데 제가 매번 이걸 따져보는데 9개가 아직 안 돼요. 예. 이게 현실이야. 네, 네. 대통령 선거는 이겼지만 지방선거는 지금 불리한 구도에서 지금 우리가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좀 봐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제가 보기에 한 6개밖에 없어요. 예.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네. 이거 확실하잖아요. 네, 네. 여기에 서울. 네. 이 6개는 확실한데 다른데 확실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3개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 더. 네. 그럼요. 최소한. 3개 최소한이죠. 최소한 3개잖아요. 네. 또는 4개. 네. 그러니까 대전이 진짜 중요한 곳이고 충남이 진짜 중요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충북도 마찬가지고.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도 예. 정말 신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 차이가 결국 어디서 왔는가, 충청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뛰고 있는 대전의 경우도 네. 그동안에 이제 5개 구가 있는데 구청장 5명 1,000원, 그리고 국회의원 7개 선거구에 7명 1,000원, 예. 그다음에 지역구 시의원 1,000원이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정말 아슬아슬하게지만 예. 대전이 이겼습니다. 아, 우리가 이겼어요. 예, 모든 선거구에서 이겼는데 네, 네. 전부 다 졌던 데서 이겼다는데 왜 그렇게 충청도 조금밖에 못 이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부 다 졌던데 네. 전부 다 이기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의 선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것이,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지방 권력을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네. 이 풀뿌리 차원에서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네수엘라의 주민 평의회와 같은 아하, 예. 주민자치회의라고 하는, 네.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예.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자기 진영 사람들을 채우는 주민자치회의를 만들고 네. 이 회의체에다가 각종 사업과 이권을 주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나라는 망해도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 게 그래 말이에요. 풀뿌리 예. 차원부터 그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시도를 지난 4년간 네. 사실 대전의 경우도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을 벌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로지 그 조직화, 진지화 네.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 결과를 낙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네. 다만 지금 박사님 걱정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있지만 다녀보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뭐 좀 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예. 예. 이 얘기와 네. 두 가지가 먹힙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인정하는 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뽑아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흔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이 지방정부가 한 일의 성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없다. 이걸 동의하시거든요.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심판했잖아요. 네. 지방 정부도 다 좌파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네.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국민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도 내놓으시고 지방선거 전까지 정말 그리고 공천이 무엇보다도 교만한 공천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 당이 어려움에 빠지고 했던 게 교만한 공천 뒤에 오는 국민의 심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비전을 제시하되 참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 보여주시고 또 지역 차원에서는 민주당 지방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네.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방안 네.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차별화를 이루어낸다면 17개 중에 네. 10개 이상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당에서는 요 2, 3일 사이에 후보 등록을 하고 경선에 들어가죠. 네, 저도 대전도 경선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도 공천 신청 서류 작성해가지고 예, 오늘 출연 끝나고 나면 그래요? 예, 중앙당에 가서 접수를 예. 하고자 합니다. 네. 그 아주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네. 사실은 좀 이벤트도 좀 만들고 네. 그러면서 그 아름답게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경쟁력이 플러스 알파가 생기잖아요. 네, 네. 반면에 좌파들은 다 현역들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되게 현역이 그냥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 이벤트 할 거리도 별로 마땅치가 않고 그래요. 예, 그런 점들을 우리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사실은 불리한 구도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막상 선거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래도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하고 저쪽은 밋밋하게 현역이 나와서 선거를 치르는 이런 구도니까 우리 쪽이 다이내믹스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예. 정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유권자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예.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정치 문화에서 경쟁의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 네. 이 부분이 네. 좀 아쉽지 않습니까? 과거 이제 MB하고 박근혜 네. 당시 후보하고 2007년. 했을 때에 박근혜 대표 그 당시 후보께서 깨끗하게 승복했던 네. 이게 참 큰 울림이 네. 있었고 좋은 결과로 500만 표 이상의 차이의 승리로 그렇죠.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3월 9일 날 정말 나라 살리자 이 마음으로 모였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경쟁을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 경선에 나서는 이 후보들이 결과의 과정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 그림도 머릿속에 가지고 그리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런 것들이 기묘하다, 절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정영기 후보는 어제 그저께 저 비전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개소식이라고 해서 흔히 네. 이제 명망가들 중앙의 정치인들 모셔서 네.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과거에 어떤 광역단체장 개소식을 한번 갔는데 네. 굉장히 큰 이제 정치 거물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축사를 거의 1시간을 혼자 하셨어요. 근데 축사가 아니고 사실 자기 말씀만 쭉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축사가 끝나고 정작 후보가 얘기를 해야 될 시기에는 거의 빈자리가 막 보이고 다들 사람들이, 지치고. 예, 한 3분의 1 이상이 빠져나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형화된 그게 아니라 네. 좀 오후 내내 일종의 오픈하우스 뭐 식사나 이런 데 하듯이 네. 오픈 오피스데이 하면서 그중에 일정 시간을 제가 가진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비전 소통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다고 보도가 됐네요. 네, 아이고 그 사실 요새 그날 일요일이고 네. 모처럼 이제 날씨도 좋고 그래서 또 한식 바로 전 주말이고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미크론이 정말로 극성이잖아요. 그랬어요, 말이에요. 정말 예. 가까이 와 있어서 예. 주변에 거의 안 걸리신 분이 없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서 제시된 그 정용기의 대전 비전을 네.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경영해 온 분들이 대전이 나아갈 방향, 그동안은 교통도시, 과학도시라고 해서 행정하기 참 편했습니다. 그냥 있어도 엑스포 이후에 인구는 늘어나고 네. 세입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세종시 생기면서부터 이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맞기 시작한 지가 예.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이상 기간 동안 대전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민적 공감대를 이룬 비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더 이상 대전이 이렇게 피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 일상이 즐거운 과학도시 대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전을 흔히 노잼 도시라고 그럽니다. 노잼. 정말 재미없는 도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월드스타 싸이가 전 세계 공연을 하러 다 다녔는데 대전 공연이 가장 힘들었다. 아 그래요? 예,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쳤구나. 반응이 없으셨다. 이런 말춤도 얘기도, 같이 안 추고. 예,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 충청도 기지라고도 관련이 되긴 예. 하지만 도시 안에 진짜 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요즘은 박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놀이와 재미가 비즈니스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돈이 예. 되잖아요. 그럼요. 예. 예전은 왜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만화책 분야라고 하지만 이젠 그런 발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이 즐거운 도시로 네. 만들어내야 되겠고 과학도시 부분을 연계시킨 것은 지금까지 과학도시라고 하지만 갑천 건너 연구단지 안에서 연구원들끼리만의 과학도시였지 아하. 시민의 일상생활과는 완전히 괴리되어 있었단 네. 말이죠. 이거를 시민의 하루하루의 일상생활과 첨단 과학기술이 서로 접목되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을 처음으로 시연한 테스트베드가 되고 시민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를 예. 체험해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는 이런 의미가 내 일상이 즐거운 과학도시 대전이고요. 두 번째는 예.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의 도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로하스 얘기를 많이 하죠. 라이프스타일즈 오브 헬스 앤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면 지구도 인류도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전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라이프스타일로 변화되도록 하는 네. 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브랜드 슬로건도 대전의 브랜드 슬로건을 건강 특별시 과학수도 대전 이렇게 했는데 아하. 그래서 건강이라고 한 부분도 단지 건강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놀거리와 일거리 이런 비즈니스하고도 연결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관심 많이 갖는 건 네. 건강이거든요. 네. 4차 산업혁명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유망한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접목되도록 네. 하겠다는 거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네 가지의 사업 범주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일단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그런 일들을 하려면 일단 하드웨어적인 공간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되게 다른 도시에는 냇물이 하나씩 흐릅니다. 청주의 무심천, 대구의 신천 뭐 이런 식의. 그래요. 근데 대전에는 큰 하천만 해도 세 개의 하천이 그래요? 금강으로 합쳐집니다. 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 개의 하천변의 그 공간이
그동안에는 형식적인 MB 때 한 이 자전거 길과 산책로 정도 있고 그냥 방치돼 있어서 여름이면 날벌레 때문에 걸을 수조차 없고 아하, 예. 밤이면 깜깜해서 위험해서 나갈 수조차도 없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가로질러야 돼서 위험해서 접근성조차도 정말 너무 나쁘고 이런 상황인데 이 공간들을 예. 그런 변화의 공간으로 땅값도 들이지 않고 네. 만들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하천에 4군데 거점 지역에 네. 제가 그 테마와 모토를 정했습니다. 대전천은 대전역에서 내리면 바로 한 500m 가면 있는 그 천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모토를 청계천을 넘어 거기는 그렇게 폭이 청계천 정도 조금 넓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넘어 하고 주제는 사이트시잉 관광으로 이렇게 했고 유등천의 경우는 좀 더 폭이 넓고 이런 하천인데 여기는 이 모토는 세느강 마이애미 비치를 넘어 그리고 주제는 스포츠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헬스 기기나 헬스와 건강과 관련된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접목된 기기. 그리고 이제 제일 큰 하천인 갑천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개업을 한 신세계 백화점 앞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는 연중 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갑천의 테마는 한강을 넘어옵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 앞에는 쇼 비즈니스 쇼 그리고 이 그 합천 하류에 금강으로 합쳐지는 그 정말 넓은 그 공간은 사이언스를 테마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베드이자 시민들의 체험 공간. 나중에 더 나가면 미주에서 그 가전 박람회하는 CES 라스베가스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바르셀로나에서 전자 박람회를 합니다. 아시아에 그게 없다. 아시아 KCES를 대전에 갑천변에서 하는 이런 꿈을 알겠어요. 제시합니다. 네. 대전은 클대자에 밭전자 쓰잖아요. 네. 한글로는 그래서 한밭. 한밭이죠. 네. 그 개천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리고 주변에 산이 7개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삼천칠산 프로젝트 그래서 삼천칠산을 놀이터로 삼천과 칠산을 놀이터 노는 것만 하는 거지 이게 옛날식 발상이거든요. 삼천칠산을 놀이터로 만들면서 노잼 도시를 꿀잼 도시로 일자리가 없던 대전에 새로운 정말 3차 산업 뭐 이런 식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또 시민들이 즐겁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라이프스타일의 도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대전은 예로부터 그냥 지나가는 도시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실제로 정주율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 낮잖아요. 주인의식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팔도에서 다 모여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하나의 그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하여튼 이 그 지역 공부하는 분들이 대개 대전을 그렇게 그 특징을 지었거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영기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지금까지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의 대전을 정말 재미있고 살맛나는 그런 하나의 커뮤니티로 제대로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 이제 이런 구상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고 어떤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 또 외지의 분들이 모이시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살기가 참 좋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마인드가 어쨌거나 뭐 박사님께서 저기듯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전과 세종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세제상의 기업의 혜택이 있게 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역에 어떤 기업이 유치되게 하려면 예전처럼 땅값 싸게 해줄게 뭐 이런 걸로 안 옵니다. 기업이. 그리고 대전 충청도는 정치력 면에서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약하기 때문에 광주처럼 현대자동차 와. 뭐 이렇게 이런 정치적인 힘으로 정치 논리로 안 되거든요. 그럼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첫째는 금융면에서의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커나가기 위한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금융 돈이니까 머니 네. 말고 금융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거의 모든 산업 부분은 데이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 후보께서 이거를 후보 시절에 대전에 오셔서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하, 예. 금융과 데이터다. 거기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 저기 하면서 규제 완화 이 세 가지가 뒷받침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분은 사실 제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예비 후보 시절에 네. TV 토론을 서포트해드리면서 네. 충청권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정책 담당하는 쪽에서는 아이 그 후보님 정의장 얘기가 좀 시대에 안 맞습니다. 요즘 디지털 은행 시대에 무슨 지역은행을 한국은행을 만듭니까? 그런데 거기서 토론이 좀 오갔는데 후보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창업과 또 성장을 위한 투자의 결정은 지점 차원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충청권 은행 이거 공약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서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제가 만났을 때 말씀하신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 저하고 정말로 생각이 같으셔서 제가 단체장이 돼서 이 주민들의 어떤 일정 부분 동의, 정보의 예. 이용과 관련한 동의를 좀 얻어낸다면 우리 당선 되시면은 이 지역을 대전 나가서 더 나가서 이제 대전, 청주, 세종이 사실상 예. 하나의 거대 도시 네. 시대로 가거든요. 여기를 국가 데이터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아하. 건의를 이미 드려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 공약과 함께 이 세 가지 것들이 제대로 이 기능을 한다면 많은 기업들이 거기 아까도 제가 건강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자. 시에서 일정한 공간을 제공해서 150만 내지는 외지에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기의 건강과 관련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요. 큰 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대전에 투자를 알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충북 제천 있잖아요. 네. 그 엄태영 의원이 시장을 할 때 이 네. 엄태영 시장이 그 한방 바이오 엑스포라고 하는 거를 제천에서 맞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한 2번 이제 가봤는데 그 제천이 워낙 이제 환기의 한 전국 생산의 한 70%를 이제 담당하니까 워낙 이제 한방으로 이제 브랜드가 돼 있어서 그렇겠지만 대부분 수도권에서 한방 바이오 엑스포를 구경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입장료가 꽤 비쌌어요. 그 제 기억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이거를 이제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각종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진단도 받고 또 잠깐 누워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로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천을 가는 게 되게 쉬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전이 만약에 그런 그 헬스 건강을 그 키 컨셉으로 한 뭔가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저 서울역에서 기차 타면 1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네. 예. 예. 그건 얼마든지 이게 확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첨단 산업과 결합이 됐을 때 네. 헬스 문제가.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 참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이 생각났어요. 이제 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든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전과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중앙정부와의 협조 또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이나 또 지방 그 의회와의 긴밀한 역할 분담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 정영기 후보가 대전시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이 호흡은 잘 맞을 것 같네요. 네, 뭐 아무튼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 재정 투입을 할 때 그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분명한 네. 철학과 방향성을 갖는 게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고 저하고 제가 이제 정책의장을 하면서 저도 국가 정책이고 각 지자체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그 일을 하면서 정리된 제 생각과 네. 거의 같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전에도 한번 고성국 TV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면서 바로 저를 상임 정무특보로 이렇게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 토론 그때 당시는 거의 이틀돌이 사흘돌이로 있었잖아요. 그래요. 14번을 했으니까 예, 전부. 그래서 약 제가 100일 동안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포트를 정치 분야를 해드렸는데 네.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밥을 시켜 먹어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 하면서 우리 정 의원님 어떻게 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게 된지를 아세요? 그러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 누가 추천했다고 하시고 이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발탁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이런 그 당뇨 출신으로 당을 잘 알면서 그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좀 스마트폰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면 충북 옥천 출신에 대덕구청장 2번 하셨고 국회의원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같이 좀 일을 하자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저도 그동안에 박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계파에도 속한 적이 없습니다. 32년째 정당 생활을 하지만 당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나라 살린다는 구국의 마음으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한 100여일 윤 후보님 어떻게든 도움이 되드리려고 이렇게 해봤고 지역에서 그러고 나서는 바로 저는 시장 준비도 해야 되겠고 해서 내려가서 정말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했고 지금도 흔히 이거 정치인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제 박사님 제가 사적으로는 뭐 형님처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시장이라는 자리가 탐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그림 이걸 한번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으로 봉사해서 지역을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님하고 선후배 사이예요? 네, 사실은 근데 비대위원장 저기 되실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YS 때 임명진 목사님께서 저희 당을 위해서 이렇게 고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임명진 목사님께서 사실 비대위원장도 안 맡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목사님 대까지 그때 수석 부대표? 아니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 수석 대변인인데 그래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그 추운데 그래서 겨울이었지. 겨울. 그래서 뭐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정말로 사모님께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정말 당 걱정, 나라 걱정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우택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다 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큰절 올렸습니다. 큰절 올리고 제발 좀 나라를 위해서 좀 나서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선배님이신 걸로. 그러니까 제가 60회로 시험을 마지막 기수입니다. 시험 마지막 기수인데 어이구 저보다 17년 선배님이셨습니다. 그 월요일 날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매주 월요일 날 쓴소리 하러 나오시는데 방송 끝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저 고등학교 후배들끼리 좀 그 경선을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후배 중에서는 정영기가 제일 나아 그러시더라고요. 부족함이 많은데 아껴주셔서 이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전고등학교 선후배. 사실 저희가 이번에 5명의 예비 후보가 있는데 저 포함해서 넷이 대전고입니다. 그러니까 51회 하신 분, 52회 하신 분, 제가 60회 또 63회 이렇게.
그래요. 대전에서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와야 뭐 명함이라도 낸다는 아니, 말도 근데 있었는데 옛날부터. 역으로요.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대전에서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어. 이 대구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절대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그 다른 고등학교 출신들 보시기에는 왜 쟤들끼리만 저러냐 이것도 있고요. 예, 또 예. 이렇게 같은 대구 출신들이 여러 명이 나오다 보니까 동문 사회에서도 아이 누구를 도와 같은 동문인데 이렇게 그렇구나.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 고향이 옥천이세요? 예,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옥천. 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다니고 초중고 다 아버지가 대전 철도청에 취직하시면서 2살 때 대전으로 그러셨구나. 이렇게, 네. 여기 정용수님이 저도 옥천인데요. 대전 친구들한테 전화할게요. 파이팅 하셨어요. 이영희님, 예, 정영기님 좋아요.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여기 한 가지만 뭐 이 댓글에 탄핵 주역이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그 문제는 좀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하시고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이런 공격을 그동안도 여러 번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어떤 정치인 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예. 정치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하라 의심하라 합니다. 네.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열광하고 지난 5년처럼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게 민주주의의 적이고 민주주의를 그렇죠. 파괴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애국심의 화신인 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정말 존경합니다. 또 어머님신 유경수 여사가 제 고향 옥천 이렇고 그래서 근데 당시에 정말 우리가 좀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뭐 누나누나 한다는 이런 적도 있었고 말이죠. 뭐 정말 그 제가 그때 의총에 들어가면 예. 의원총회에 들어가면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친박과 소위 이 비박 간에 미리 스크럼 짜고 들어와서 예. 의원총회 내내 싸웁니다. 글쎄 허구한 날 그랬어요. 예. 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게 국회의원이 이래야 되는가 정말 부끄럽고 참담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거기다가 이제 전국은 탄핵의 종국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런저런 의원들 모임에 예. 가서 의원들의 어떤 생각은 어떤 것인지 네. 듣고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을 또 정리를 해야 되겠고 네, 네. 최종적인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에 갔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모임에 갔던 이걸 가지고 정용기가 탄핵 주역이다 이러는데 그리고 그거를 이럽니다. 탄핵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라 그러는데 사실은 헌법상에 예. 그와 관련된 투표는 비밀 예. 투표로 하게 비밀 돼 있죠. 무기명 투표로 예. 되어 있죠. 제가 예. 여기서 그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그거 그때도 지금도 여전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이 탄생에 나름 미랄의 역할을 했지만 예. 만약에 잘못된다면 당내에서도 네.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예. 네. 당내에서 쓴소리를 많이 해야 정권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 제가 정용기 후보하고 좀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제 그 인연을 맺어왔는데 예, 저는 예, 정용기라는 정치인 예,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그 많은 세월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그런 뒷얘기까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예, 저는 정용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예. 앞서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이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해서 예.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중국 한나라 때 왜 십상시 폐해 네. 이거의 다른 버전일 뿐이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래요. 이 제왕적 예. 대통령제 하에서 참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네. 그 꼭 나타나는 이런 폐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대전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윤 당선인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뭐 이런 거 현수막에 대형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매번 사람이 이렇게 그 권력자가 바뀌면 거기에 뭐 이렇게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하고 흔히 뭐 무슨 팔이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팔이, 누구 팔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자기만의 철학과 비전이 있고 네. 오로지 두려운 것은 예. 오로지 굽실거릴 대상은 국민, 유권자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정영기 후보가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에 입문한 직후부터 한 100일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역할을 크게 했지만 제가 아는 정영기는 어떤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8위는 안 할 정치인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점은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마무리 인사 말씀 듣고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임명진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대전에서 우리 정영기 후보와 좀 토크쇼 하는 것도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데 그건 일정이 나중에 잡히는 대로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네, 대전에 꼭 좀 한번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고성국 TV의 그 애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 모이셨지만 공통된 코드는 애국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만두는 순간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고성국 TV 가족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저 좀 지켜봐 주시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크게 좀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